정말 다 오르네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도 한 달 전비에 거의 20%가량 급등을 했다고 하죠. 여기에 설탕 가격, 슈가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요. 주식은 언제 오를까요? 오늘이 그 디데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핵심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 관련된 뉴스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이벤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부 매체 단독 보도고요. 이 보도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아직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라고 한 만큼 이 세부 일정이라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후속 기사 조금 더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날짜는 6월 9일입니다. 한 달여도 채 남지 않았고요. 이번 미팅은 중기부 초청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왔을 때 어떤 일정들이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정부 인사들, 고위층과의 미팅이 있을 예정이고요. AI 윤리 원칙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GPT-4를 기반으로 한 AI 스타트업과의 만남도 현재 주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챗GPT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주 영향받을 수가 있고요. 셀버스 AI, 마음 AI, 그리고 솔트룩스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사실 관심권에서 멀어진 이후에 확실하게 좀 추세는 꺾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벤트를 앞두고서 다시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 쏠립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그룹 내에서 이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투자를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여기에서 핵심 액션은 기존에는 이 프로젝트였던 이 8.6세대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이제 팀으로 확대 개편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를 담당하는 IT 사업팀을 이번에 꾸리고 또 출범하게 되고요. 당초에는 이 IT 사업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팀으로 조금 더 확대 개편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는 별개로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등 8.6세대 OLED 사업을 가속화하려는 포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OLED 신규 시장을 선점하고 또 후발주자를 따돌리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은 애플 쪽에서 맥북의 OLED 채택을 약간은 좀 미루고 있다라는 내용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큰 폭의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삼성발 호재로 이 부분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지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시죠. 네, HP 테크놀로지 있고요. 그리고 선익 시스템 주가가 어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9% 정도나 밀려 내려갔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을 만한 뉴스인지 장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입니다.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이 손을 잡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협업을 해나가는 뉴스들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네이버와 챗GPT, 이 자체적인 챗GPT 개발에 협력을 한다라는 보도였고요. 이번에는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한국은행과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오프라인 CBDC 개발을 위해서 협력을 할 거다라는 그 조인식이 어제 있었고요. 여기서 무엇을 개발할 것이냐. 바로 CBDC기는 한데 인터넷 없이도 결제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거다. 이럴 경우에는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한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앞서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실시한 CBDC 모의 시험 연구 2단계 사업에 이미 참여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앞으로 과제는 그동안 개발해왔던 오프라인 CBDC를 기존의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폰이라든지 아니면 워치에 채택을 해서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을 볼 예정입니다. CBDC 관련된 종목군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오히려 CBDC 쪽으로 관심이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딱 이 시점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관련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지시스, K사인, 함네트 이렇게 세 종목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종목군입니다. 오늘장 다시금 또 붐업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스마트폰 사업 부문이네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각보다 일찍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8월에 나왔습니다. 이 가을 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통상적으로 스마트폰 신작은 9월
나왔었는데 이 시기가 점점 앞당겨져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형폰 같은 경우 지난해 8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작 대비로도 2주 정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26일이고요. 서울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전보다 빨라졌다는 점, 7월에 신작을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뉴욕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신작 공개 행사를 서울에서 치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의 공세도 점차 강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도 폴더블 폰 신형을 내놨기 때문에 이후에 맞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마트폰 사업 부문의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7월 달에 공개하게 될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온전히 스마트폰 관련된 성과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 UTI 있고요. 그리고 대성 하이텍, KH바텍, 세경 하이테크. 어제는 희비가 다소 좀 엇갈렸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군들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강한 상승 탄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란히 올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이제 곧 재개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이 메카시 하원 의장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워낙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를 불사할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미리 선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며 간밤에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나스닥 지수는 연고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밤에 좋았습니다. 2.68%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보더라도 금융과 반도체주들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 탄력 웨스턴 디지털이었습니다. 키옥시아와 합병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웨스턴 디지털이 11%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램 리서치도 증권사의 평가, 호평을 받으면서 4%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잠잠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 이런 미국발 훈풍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종목입니다. 크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있고요. 그 밖에 소부장 섹터도 오늘장 관심 가져보시죠.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